제주 지역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문을 여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성공을 위해 크루즈 체류 시간을 늘리고 쇼핑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전기 레인지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 레인지의 위험성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제주의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매력을 떨어뜨려 제주의 경쟁력까지 잃어버린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의 비리가 몇 년째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김찬현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속여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 부서가 같으면 지문 인식기가 서로 연결돼 다른 근무지에서도 입력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식이나 행태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작년에 6시간의 그 청년 의무 교육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10시간으로 높였고 그리고 비공직자에 대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공무원 1000명당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3.9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07년 2.59건으로 가장 낮았지만 7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으며 2009년부터는 줄곧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이 53%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음주운전도 86%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자각이라든지 경각심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많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런 현상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규정의 강화라든지 징계 수준의 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청렴도 꼴찌에 머물며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서겠다던 제주도. 올 상반기에만 성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또다시 17명이 징계를 받아 개선 대책이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논란이 일었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의견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최종 보고서가 확정되면 조직 개편 여부와 범위 등을 검토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매장 위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의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서 제주 직항 노선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면세 산업의 매출액은 8조 3천억 원, 세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지역 면세점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중소면세점은 대기업과 달리 협상력과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명품 유치는 물론 판매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은 브랜드 협상력이 약하고 거기다 이제 가격이 또 달라지고 마진 협상이라든지 뭐 영업 조건 각종 영업 조건에 계약하는 문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면세점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귀포라는 지역적 한계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관광공사의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주 직항 노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경유로 오는 것들은 1박 그리고 크루즈는 4시간 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주 직항으로 오는 고객들의 체류는 3박에서 4박 정도 됩니다.
앞으로 면세점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을 형성하는 쇼핑 클러스터를 구축해 쇼핑 만족도를 높여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낙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그 쇼핑 채널들이 따로따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좀 모여져 있으면 상호 간의 경쟁들도 일어날 거고.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 틈 속에서 한계를 극복하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가스레인지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전기레인지를 쓰는 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기레인지를 쓸 때 조심하지 않으면 불이 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치솟고 주택 안은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기레인지 위에 올려놨던 옷가지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레인지 화재는 모두 105건. 전기레인지가 왜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원을 끄고 30초가 지난 뒤 상판 위에 휴지와 행주를 올려놓자 연기와 함께 곧바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전기레인지를 끈 지 5분이 지나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여전히 200도 이상을 넘으면서 화재와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에 비해 그 화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냉각까지 약 20여 분이 소요가 돼요. 특히 기름을 쓰는 튀김 요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방에 퍼진 유증기가 뜨거운 상판에 가열돼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건이라든가 행주 이런 가연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고 나서 전원이 제대로 오프됐는지 안 됐는지. 전기레인지는 최근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1인 가구와 도심형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곳에는 자동 소화 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6일 추자도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이 전복된 돌고래호의 실종자인 47살 경남 양산시 이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16일 하추자도 남동쪽 7km 해상에서 시신을 발견한 뒤 제주대병원에서 DNA를 채취해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널리 알려지면서 요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이주민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다른 지방 대도시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제주의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5년 전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며 제주로 이주한 노윤경 씨. 근처에 변변한 공원이 없다 보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제주의 도심 속 생활도 대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걸어가는 과정에 벌써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내보내기는 좀 많이 불안하고. 러시아워가 없던 제주에도 이제는 차량 정체가 일상화됐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동차들이 차지하면서 광장도 공원도 녹지 공간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다 빨리 많은 이익을 내려는 자본의 속성은 제주 땅의 특이한 조건을 무시한 싹쓸이 개발로 이어집니다. 땅값의 가치, 그 경관이라는 어떤 그 아름다운 풍경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가치를 이렇게 상쇄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풍경을 상품화하려는 경쟁은 경관을 훼손하고 도시의 매력을 떨어뜨려 제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육지의 조건과 정말 다릅니다. 제주가 있는 이유가 제주의 논리를 갖다가 개발해야만 제주도 살고 삶도 삽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 한 달이면 1,500명이 새로운 삶을 제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자연도 행복할 수 없는 도시는 제주에 열광하던 이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요즘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면서 외출하실 땐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레도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쾌청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체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섬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들이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 전국 13개 교육대학들과 함께 동맹 휴업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다는 시간 선택제 교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라며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정규 교원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 복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합니다. 박정하 부지사는 후임 부지사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 뒤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는 사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냈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 독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후보 52살 김모 씨와 같은 마을 이장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마을 정기총회에 참석해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조합장 후보를 소개시켜준다며 조합원 8명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조합원 대의원 양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 보성 전통시장이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보성 전통시장 상인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방치됐던 건물에 소상공인 120여 개 업체를 유치해 향토 음식점과 생필품 직거래 판매장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는 앞으로 전통시장의 음식을 소재로 한 스토리 개발과 요리 경연 대회를 열고 블로그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